오전 남구청에어 북구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의 제1선에서 포항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상호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상호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30일 본청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받았지만 우리 포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청 그리고 오늘 오전 남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북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듣기 전에 북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한소호입니다. 예,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회복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북구의 업무 추진에 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북구도 시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포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성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고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용분 세무과장입니다. 박운정 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북구 읍면동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생 흥의업장입니다. 구진규 신광면장입니다. 권너진 청하면장입니다. 정운태 송라면장입니다. 곽선자 기계면장입니다. 검창석 죽장면장입니다. 오건면 기분면장입니다. 이도희 중앙동자입니다. 원종태 죽도동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고 좀 했습니다. 김세원 양학동자입니다. 조현율 영홍동자입니다. 김기출 우창동자입니다. 이광희 도동자입니다. 정연학 장양동자입니다. 윤천수 환여동자입니다. 이상. 예, 한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북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구정 운영 방향,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원래 북구청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북구는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 추진을 목표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실현, 활력 넘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이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 중심 현장 행정 추진으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하여 생활 민원 처리 상시 교동반을 운영한 결과 1만 9천여 건의 민원을 100%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타운홀 미팅인 소담한날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시민 소통 창구를 열고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한 민간협력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 시정 운영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주민 수건 사업과 소규모 주민 편의시설 유지 보수, 태풍재해 복구 등 총 128건의 사업을 34억 7,500만 원 규모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7,800만 원의 사업 규모로 도시 미관 개선 사업,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불법 가공건물 정비를 위해 상시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정비한 등 지역거리 환경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 점검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업이나 동과 합동 점검 후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시민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민원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공인 중개사 67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 내 배너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진단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 중개업소에 대한 준법 의식 향상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드론, GPS 측량 등 스마트 시스템 활용으로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신광 만석지구, 흥해 망천지구 등 22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청하 월포, 흥해 옥성지구 등의 지적 공부를 시스템화하여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함께 누리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우리 북구는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강화와 자립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7만 1천여 명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은 물론 만족도 높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 더 나은 환경과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요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특히 유해환경 사전 차단 및 관리 강화로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심식당 내실화 및 위생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위생 관리로 먹거리 안전사수를 통한 시민의 편안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는 2,588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 목표액 대비 102.6%의 징수 실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출이 인해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반영한 2,385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 등 신뢰받는 세정교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질 체납자 건절로 조세 정리 실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84,500여 건에 152억 1,200만 원 규모입니다. 3%의 고질 체납자가 전체 체납 금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이러한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무엇보다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다시청 4개소를 운영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정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누적 피서객은 19만 2,400여 명으로 올해에도 스페이스워커, 해상 스카이워커 등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이용객 유치로 동해안 제1의 명품 해수욕장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벼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환경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 기반 시설 구축 가속화로 농가 소득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태풍 오마이스 재해복구 사업 등 46억 3,2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40개소의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노위험 저수지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규 여건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도 현장 예방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186개소 현장 점검을 완료함으로써 선제적 예방과 정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인명피해 우려 산사태 취약 예방공사, 숲가꾸기 사업,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등 변화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산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교통과 소관 업무로 31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32개소의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과 12명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제적 도로 환경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로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는 죽장 계일천, 흥해 덕선천 등에서 태풍 오마이스와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소하천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사전 예방을 위해 흥해 대련이 하일천, 신강호리 범촌천 정비 등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자 질서 확립입니다. 죽도시장 상거리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중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구간별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도 정립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 허가과 소관 업무인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농어촌 지역 빈집 중에 인근 주거 환경의 위해성이 높거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0동을 목표로 2천만 원을 투입 예정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내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전문적인 민원 상담은 물론 건축 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개문년에도 우리 북구청 7개 부서와 15개 읍면동의 440명의 공직자는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에 있는 현황판을 보면서 북구청 청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구청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3호로 36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였습니다.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작년 8월 25일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18억입니다. 국비 49%, 도비 5%, 시비 50%입니다. 규모는 대지 면적 13,700헥입니다. 여기에는 도시숲과 도시숲이 포함되었고 주차 면수는 약 287대입니다. 건축 면적은 2,265헥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연면적 19,636헥입니다. 약 5,940평 정도 됩니다. 그 용도로는 북구청과 문화예술 팩토리, 어린이집, 북카페, 공영주차장, 도시숲 등이 있다겠습니다. 청사 청별 현황입니다. 먼저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민방위 대피실, 주차장 287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여성가족께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 또 우리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은행과 관리하는 은행과 숙취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지역 주민의 공동 편의시설입니다. 커피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 6층은 그 문화예술가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층, 8층, 9층은 저희들 북구청에서 업무를 봅니다. 7층에는 구청장실, 자청년과 산업과 회의실과 상황실과 전산실이 있습니다. 8층에는 복지환경위생과, 건축허가과, 건설교통과, 9층에는 민원토지정보과와 세무과, 서고, 체력 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예, 백윤규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신축된 북구청사입니다. 시민을 위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사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성구 부구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인사 말씀하고 예. 대표로 우리 김성조 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2023년 북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최청사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 참 기쁩니다. 그동안의 청장비하 간부 공무원
읍면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 남구에 우리 저희들 이제 보고를 장시간 받았는데 오늘 북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은 상대 복장도 깨끗하고 얼굴도 밝고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다 이랬다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거는 인사 저 뭐라 할까요 청장에 대한 그보다 질문보다도 또 북구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읍명동 동장님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북구청 간부 공무원하고는 남구에 계시지만은 북구 또 우리 의원들 잘 소통해서 민원 해결을 잘 좀 해주시고 그냥 인사했는 김에 자 하나 그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장님 우리 참 불이 나면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사회가 좀 불안합니다. 해서 북구청 관할에 이번에 산불 좀 대형 났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제적 대응과 산불 예방은 이게 생명입니다. 어떻든 간에 간단하게 지적합니다만은 산불이 안 나도록 우리 공무원들 합심해갖고 그렇게 산불 예방에 철저히 좀 해주실랍니까? 예, 적극 예방 활동을 하도록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 북구청 홍보 담당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상범 의원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입니다. 한상구 청장님과 우리 북구청 직원 여러분, 2023년도 개면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의원은 몇 가지를 청장님께 정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도에 남구에 흰난로 태풍으로서 대형 재해가 발생해서 아직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철강공단은 제설소가 정상 가동된다는 것은 우리 포항 시민들이 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오마이스 태풍 또한 우리 지역 북구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또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일부는 이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또 보고 중에 보면 한 13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세천 쪽인데 지금 곧 또 장마를 또 예견치 못하는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예. 또 예산이 사실은 우리 예산 남북구 전체에 보면 한 1,20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청장님의 부담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다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선에 계시는 북구청장님 및 읍면동 그러니까 동장님, 면장님, 법장님 다들한테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또 예산 반영할 수 추경이 있으니까 예.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재원이 재난 안전과에 좀 과중된 예산이 좀 있을 겁니다. 과잉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우선 저희들이 보면 하상에 매가 많이 차 있습니다. 예. 또 잡목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각 지역 면장님들에게 좀 예산을 특별히 좀 주셔서 그걸 미리 정비해 놓으면 태풍에 통수도 잘 되고 재해가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청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저희 의회도 충분히 돕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남북구 공통사항입니다. CCS 칸은 CO2 지금 지하 해상 800m 밑에 예. CO2 한 100톤 정도 저장가 두 곳이 우리 포항에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지금 현재 수협에서 주최를 해서 한국지질자연연구소 연구에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특정인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 법인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이런
어떤 현황이 있는지 충분히 참여해서 알고 또 나중에 다른 일이 있어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하는 것을 본의원이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문한 겁니까? 네,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 김만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힘남로 때 우리 시장님 이야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리 북구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많으셨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우리 동장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복구에 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천년 대로를 보면은 사실 상당히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러고 신항만 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래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그 한신공영에서 2인리간 도로 개설 그게 이제 진행하다가 지금 원래 예산이 조금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그 한신공영에서 2인리간은 우리 원래 그 대로 25m 도로 개설됐는데 그때 우리 그 빨리 이렇게 개설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상은 다 해주고 한 10m 그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특히 지금은 하다 중간에 멈춰놨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도 안 그래도 그 건의 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장 그렇죠. 확인하고 네. 오늘 다시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우리 사실 그 힘남로 때도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우리 장포동 상습 침수고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청장님 이번에 그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청장님 좀 그 주민들도 적극 좀 알려주시고 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예. 사실 실질적으로 그 태풍이라든지 재난 오면은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일 의원님, 그럼 뭐 우리 청장님한테 답변 뭐 안 받아도 됩니까? 예, 김만호 의원님. 예, 뭐 같은 옛날 우청 동장하셨다고 봐주는 건 같은데. 예, 자 김상일 의원님, 예. 예, 저는 이 신청사에서 또 보고받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또 막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환경이 쾌적하니까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 그래도 제가 남구청 자료하고 잠시 봤는데요. 뭐 가벼운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그 현황 직계표에 보면은 북구에는 보면 복지 시설이 401개고, 네. 그다음 그 남구 거를 보면 31개가 돼 있어요. 이게 좀 뭐 이게 저 집계 기준이 뭐 좀 다른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어떤 정도 비교를 했을 때, 네. 복지 시설 차이. 네, 복지 시설을 북구는 401개인데 예. 남구는 31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럴 겁니다. 네. 그 401개라는 숫자는 우리가 전체 달을 그 양구청마다 그 담당자들이 좀 이래 정확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를 설명을 예를 든다 수급자도 보면은 주거급여 뭐 의료급여 이래 전체 나눠가 있는 반면에 한 몽터리로 딱 못 가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401개라는 그 숫자를 전부 나열했을 때 401개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관리하는 시설을 제가 정리하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그만큼 안 납니다. 그렇죠. 거의 이게 비슷합니다. 뭐 남구 쪽에서 봤을 때는 이만 차이 나면 좀 뭔가 좀 또 뭐 겸상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나열했던 게 경로당이 포함해가 차이가 그만이 난답니다. 경로당이 350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복지 시설은
별도로 관리한 거 빼는 게 있고 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이를 했을 때는 401개란 말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구 쪽에서도 저도 좀 질의를 드리려 했나 그저 최고는 또 안 그래도 뭐 주문을 드리더라고요. 그 지금 난방비 때문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은 체감하기로는 뭐 한 40% 가까이 뭐 그렇게까지 막 예, 예.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은 물론 뭐 중앙동도 있고 우창동도 있고 이게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초수급자, 예, 예. 그다음 뭐 차상위 계층, 예, 예. 그다음 뭐 한부모가정 이게 기초수급자는 뭐 제가 알기로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지원이 좀 이래 명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조금 덜 가지 않나 네,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좀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살펴주시는 게 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김하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방금 전에 그 김상일 의원님 그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김해시나 뭐 금산군 뭐 송파구 이런 데서는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추가 긴급 난방비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근데 포항시도 그런 난방비 증가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 그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의 난방비가 충분한가요? 제가 앞전 그 업무를 본 견지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스비가 자꾸 올랐다고 언론이 자꾸 이제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 별도로 또 추가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그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이 연료비를 가지고 불편한 거는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여기 현황표에 보니까 경로당이 350여 개 정도 있던데 예, 예. 여기 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예, 보니 예. 한랭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시니 예, 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함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태평 저수지 관련해서 예, 예. 거기서 나온 그 생산된 쌀 그게 포항에 어느 정도 지금 유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알고 계시나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 이제 아는 상태고 이제 비료를 가지고 이제 비산먼지 제거제를 그걸 사용한 비산먼지 제거제 활용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또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지 알고 있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예, 이 있습니다. 카드뮴이 지금 일단은 그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살이 지금 입합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유통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그걸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그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라 생각이 예, 드는데 예. 하루 빨리 좀 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 예.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어느 정도 유통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저희들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예, 우리 김영원 의원님. 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노점상 관련해서 정비가 전년도에 26,959건이 정비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가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그 정비란 말보다는 저는 단속 건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북구 관내가 남구보다는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영일대 주변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엄청스럽게 많은 그 노점상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 단속 건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상시 노점상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지역 내에 우리 노점상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들 관련해서 그건 아닙니다.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런 사안들은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 외부 고사님. 노점상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거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은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7페이지에 타운홀 미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 하시는. 예. 아이디어가 좋아서 성과가 있으면 뭐 동원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리고 네. 본청에서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눈에 띄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 SNS 활용하는 거 북구청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페이스북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페이스북. 그 젊은 사람들은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SNS 매체도 좀 다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능할까요? 예,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면 질의로 그 자생단체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지출 내역서를 좀 받았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의원님들 그 국회의원님들 빼고는요. 네. 다 불법 불법입니다. 현수막인데 예. 그게 이제 최장기간 뭐 7개월 이상도 해도 방치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는 좀 잘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는 제가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맞춰서 우리가 아닌 그 경우에는 다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근데 불법 현수막을 자생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불법 현수막을 개첩을 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네. 의원님.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수막 하여튼 저희들이 개첨했던 그 기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인 개첨대에 걸리는 그 기간이 지나면 다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 철거를 하지만은 나머지 불법을 했는 건 저희들이 그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그 기간 내에 다 철거를 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현수막 정치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북구청에서도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단속을 예,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일대 해수욕장에 거기 어디죠? 계류장인가요? 요트 계류장에 현수막을 이렇게 부착해 놨잖아요. 여기에 뭐 캠핑도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캠핑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캠핑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간지 그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보면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럼 현수막을 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참 그게 힘든 상황인데요. 예, 작년 여름에도 예.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그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캠핑카가 지금 이동하는 데가 물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데면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그 철거를 하러 가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캠핑카가 한 달 둘 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 찾게 돼가 빼주려고 그러면 와 빼냐고 이런 식으로 또 마찰을 일으키고 현수막 걸 때 그 사람 때는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봐라는 식으로. 근데 계속 계도를 하는데 계도하게 되면은 잠깐 그 시간에 잠깐 빠졌다가 또 다시 몇몇 세트 그룹을 지어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그 사용료를 저희들 물 같은 경우는 수도 사용료를 뭐 어떻게 그 오는 사람에서 1박에 얼마 받아야 돼 이런 뭐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도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희한하게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예. 지금 설머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민망한 상황인 거죠. 단속이 안 되고 요트 계류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현수막 완전 비웃듯이 거기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들어가기가 복잡한 어려운 예, 예. 구조인데 저도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단속의 강도를 강화하도록 높이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현수막을 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행정을 비웃는 행위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이때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 모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 저희가 성매매 직결지 TF에서도 건축허가과 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동 성매매 직결지 문제 북구청 쪽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좀 동참을 해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 예, 예. 실제로 그 안에 이제 불법 건축물 단속 그 계속 과태료 냈는데 얼마 전에 돈을 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거기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첫째로는 단속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의미도 아다시피 저희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왜 말로. 그렇죠? 그럼 뭐 구청장님 들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만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네. 그 저도 그 동네에 삽니다. 바로 네, 앞에 네, 살고 있는데 그 전부 자기 그 생계 관련해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심하고 그렇죠. 그 자꾸 네, 그걸 네, 보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수시로는 못 갑니다. 네. 이제 지역 주민들 지나가다 지금은 불법 아이가 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가 막 민원이 들어게 가는데 일부러 그 뭐 일부러 가시라는 건 아니고 사실 직결지 성매매 불법이고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북구청 안에 지금 그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저것이 저대로 방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데 예,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 지금 용역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있고 뭐 시장님이나 뭐 몇 분의 의지로만 안 된다. 북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해야 된다. 늘 우리가 저기는 갈 수 없다라는 이제 그 금기시된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저기 도심 한가운데 저렇게 방치가 됐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사. 저희 역할이 있다면 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의원님들. 아, 예, 이다영 예. 마이크 잡은 게. 네. 그 저도 이제 쭉 이제 봤는데 북구에도 대학이 3개가 있고 해서 그쪽 양덕 쪽이랑 장성동 쪽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청년들이 꽤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어서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특히 이건 한동대 쪽에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양덕 쪽에 에코프로가 들어오면서 그쪽 에코프로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오시고, 그래서 원래 양덕에 살던 한동대 학생들은 다 장성동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동에 좀 이렇게 가로등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많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가로등이나 어떤 CCTV 같은 거 좀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총학생회 측에서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 상가에 가보면은 저희 그 중앙 상가 실개천 있는 도로는 이륜차도 못 들어가는 곳인가요 혹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만 통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라서. 예, 차 없는 거리입니다. 저 오토바이도 제가 못 들어가는 걸로. 못 저는-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불법적으로 그래. 네, 그래서 그게 예. 저도 그냥 살살살 가면은 그래도 예. 알고 바쁘니까 좀 이해, 그냥 이제 행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해는 해줄 수가 있는데 정말 세게 달리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고 어린 학생들이 좀 많아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몇몇 봐서 좀 그런 것도 단속을 좀 자주 해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상가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이 밤까지 있으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슬럼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단속을 좀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협의회 적극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예, 우리 의원님. 의원님. 네. 청장님 이제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구청이 있는 소재지가 우리 중앙동이고 2016년도에 우리 앞에 이 중흥로 구청 소재가 되어 있는 이 중흥로에 가로수가 뭐가 되어 있었냐면 히말라야 시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 히말라야 시다가 이제 가로수 밑에 그 보도블록에 송진이 떨어지고 뭐 이제 시민들 발에 붙고 뭐 이렇게 해서 교체하자 그래서 육거리 일대와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히말라야 시다를 전부 다 교체를 그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육거리에서 오거리 라인에 플라타나스를 교체를 해달라. 이제 전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의회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입장에 있어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불편하다 그래요. 얼마나? 90% 이상입니다. 10%도 안 돼요. 찬성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양학동 올라가면 모감전나무 있죠. 예. 그것도 물론 저 의장님께서 전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셨대 끊임없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도 90% 이상이 그걸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모감두 나무는 우리 이제 특별 전형기념물 형태로 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이제 저 자생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나무지만 그걸 다시 이제 옮겨서 다른 수종을 바꾸고 그건 다른 대체해서 공원으로 이식하면 되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옮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플라타나스는 외국 그 이제 스페인이나 아니면 영국, 프랑스 이런 그 주 도시에 가면 거의 대부분 도심에 그 플라타나스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로의 인도의 폭이 5m, 6m, 심지어는 10m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넓은 게 2.5m 넘는 인도 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나뭇잎이 또 이제 하수를 막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는 그레네이 추진과입니다. 그레네이 추진과와 같이 구청에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이걸 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 우리 각 동네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이제 구청에 있는 총무 또 산업과 같이 함께 협의를 해서 아니면 건설교통과 전체 협의를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동네는 반드시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10% 20%가 아니고 90% 이상의 사용자가 불편하게 되겠다. 이번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시민 90%가 교체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통해서 맞춰 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지 맞아. 예산을 의회에 올려 줍니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테니까. 예,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예, 기관이 어디냐? 구청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게 90%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각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국민이나 시민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끊임없이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의회 기관에 요구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 다른 우리 김상민 의원님. 예, 그 양덕 도한의 김상민입니다. 청장님 아니면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불과 작년만 해도 포항이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전국 1위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 실종이고 더군다나 이제 공급이 대규모의 공급에 따라 어쨌든 수 분양자들의 그 예기치 않은 어쨌든 그러한 손해 아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환경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주목받을 것 같은데 작년에 어쨌든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따라 행정 처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행정 처분 외에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는 그 건수들이 얼마나 있고 또한 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 선량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안 된다고 많은 민원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실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경찰이나 이런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이렇게 위법행위 그러니까 취소 행위가 될 정도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시다고. 아니요, 제가 얼마 전까지 저 부동산 관련 그 단체들과 저희들이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167명 정도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만나면 꼭 하는 소리가 그 기회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가 불법을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도 지금 정상적인 그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수사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고 그 지금 현재 그 공정 거래를 하려고 이 단체가 결성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만이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 같이 우리들이 활동을 하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동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한데 또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제 예. 표시 광고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단속들 예고돼 있는데 그 과정에 또 그러한 단속이나 전세 사기 때문에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또 여러 가지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균형 있는 어쨌든 우리 그 지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 신경 써 주시고 예. 두 번째는 청장님께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금 김성조 의원님 안 계시죠? 지금 김민정 의원님 우리 장양동 양덕이 이렇게 지역구가 분산됐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뭐 배상신 의원님이나 정원석 의원님 다 모두 같은 생각일 텐데 포항 온천이 지금 어쨌든 문 닫아가지고 거기가 사실상 포항 북구에서 제일 큰 공영 주차장이라 해도 뭐 부정할 수 없는데 지금은 폐쇄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계시고 특히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도 약간 좀 우범적이거나 이제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이 부분이 동해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이 시간이 한 6개월 넘게 지났거든요. 이 부분 모두가 지금 불편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벌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온천 그 업자분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노력도 했고 또 나름대로 그 우범지대학교 그 가로동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비할 건 정비하고 불이 좀 오게끔 그래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저희들이 다시금 그 현황을 다시 정비토록 해서 주민들이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업체 주인과 저희들이 상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안제 활용도 중요 혹시 안 예, 되면 예. 가로등이나 주변 환경 개선 예. 이 부분 특히 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창규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장님 잘 준비된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창동 시원 황창규입니다. 우창동은 초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동네에서 포항에서 그 교육시설 어린이 예. 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동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면 인도 위에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 위에 펜스 설치로 인해 가지고 뭐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은 거로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상권에 대해서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인도 위에 펜스가 100m 설치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뭐 꽃집이나 상점들은 하루에 몇 번씩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건을 열리면 뭐 양쪽으로 어디를 가든 50m씩 돌아가지고 물건을 나눠야 되고 또 그 입구에다 차를 대다 보면 그 입구가 그전 또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 입구 쪽에 또 통행 쪽에 문제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상인들은 생계에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한 상이다 보니까 특히 우창동의 그 생계 관련해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지고 계신 청장님 생각이나 보관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창동에 동경으로 있을 때도 그런 그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가 막 좀 불편을 감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 다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업에 대해서 하는 업에 대해가 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고 시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 입장에서 한번 서서 다시금 한번 고려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그리고 추가로 그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아니십니까? 예. 남구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그게 중간 중간에 파손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고 또 때로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참 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던데 통행하려고 무단 횡단을 위해서 떨어냅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그거 참 그 웃긴 무단횡단하라고 그걸 나사를 풀어서 뜯어냅니다. 예.
그걸 저희들 종종 보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많이 웃었는데 웃을 일 아니지만 그 하여튼 그 보수도 빠른 보수 좀 예,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단속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무단 방지를 하지 말라고 한 설치물에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국가의 자산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손해되는 부분은 사실 뭐 저희들이 더 강력한 계도를 추진하도록 단속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었습니까? 예. 그럼 정책 질의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그 과별로 이렇게 하실 때 그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원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우리 이상범 위원님. 예. 예, 복지환경과장님. 예. 예, 저는 지적이라보다는 새로운 안을 도입해 보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그렇게 이제 앉아서 대답하는 거로 예예예 고하십시오. 예. 나오고 예. 지금 여기 우리 각 지역 위원장님이 다 배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도심에는 보면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 내에서 그 통장님이 방송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아파트 내에서 방송을 듣게 되죠. 그런데 지금 미연단위는 어떻게 돼 있노 하면 연세도 많으시지만 외부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장님들이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방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 전체가 못 듣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실내에 무선 스피커처럼 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도입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우선 시범으로 한 면이나 한 업을 정해서 그걸 한번 도입해서 방송을 하면은 요즘 이제 이 휴대폰으로도 이장님들 방송하는 거 우리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방송 체제가 앞으로는 원하는 사람은 틀어놓으면 항상 이장님이 방송하는 공지사항을 들을 수 있고 뭐 시끄럽다면 음량을 낮출 수도 있고 이런 다른 타 지역에는 한번 도입이 돼서 활용화되고 있으니 우리 포항시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어떠나 하는 안을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면은 예. 저희들이 그 다른 사례들 수집을 해서 정보를 알아갖고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지 예. 그 해당 또 읍면 동장님들하고 또 말씀 나눠보고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또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은 그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노후 시설을 현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한 108개소, 356개에서 108개소나 현대 사업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 오지 마을로 다녀보면 도배도 지금 오래돼서 한 뭐 4, 5년이 지나가지고 루글룩하고 또 장판도 좀 열악하고 이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곳은 과감하게 절감해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 어른들이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항상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네네. 과장님이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경로당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도 뭐 5억 4,200만 원 정도 갖고 시소유하고 민간 소유 경로당 저희들이 그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민간 소유 경로당이 시소유보다 한 3배 정도 경로당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풀 예산이 동일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 후에 그 많이 필요하면은 예산 부족할 시 예산을 추가로 또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경로당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예, 배상신 의원. 예, 배상신 의원입니다. 그 과장 아까 네네. 청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 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읍면도에서 요구가 좀 있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저희들 난방비가 1년에 그
5개월 동안에 난방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난방 그 종류와 난방 면적에 따라 그 차등 있게 조금 지원합니다. 그 최소 한 155만 원 정도에서 최대로는 한 2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난방비 그 비용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청장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수급자들은 이번에 추가로 난방비가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된다고 지금 도에서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 이제 말씀 그건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런 말씀 답변하신 처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뭐 차상위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한이 있어 나오겠지만 도에서 지금 방향 잡아가는 가닥이 경로당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 경로당 다녀보면 어르신들께서 뉴스에 연일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시니까 겁이 나서 난방을 못 하세요. 예, 이제 뭐 어쨌든 나와봐야 안다. 근데 기 나온 데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아껴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춥게 계세요. 그래서 이왕 난방비 5개월치 나가면 뭐 해봐야 11월, 12월, 1, 2, 3월일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를 조금 그 집행부와 논의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이번 겨울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그 뒤에 내년에 대주 있습니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본부과장도 이제 배사하셨던데 그런 부분도 경로당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니까 기다렸다가 이런 개념보다는 경로당은 조금 선율을 먼저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그러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자유롭게 이렇게 난방해서 편하게 계시는데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아낀다고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하시다 보면 우려 되려 이제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하실 위원님. 예, 다음은 산업과에 질하실 예, 우리 김종익. 예, 흥해업 지역구 시의원 김종익입니다. 아까 우리 함정호 의원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이제 그 태평 저류지 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 쌀 우리 흥해업 요 현황 쌀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흥해업장님이 한번 아시는 만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고 싶었는데 뭐 청장님 계셨어요. 청장님도 답변 잘해주셨어요. 작년 연말에 그 저희들 추수할 시기에 대해서 사실 작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질 검사도 하고 그다음 토양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후에는 알곡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했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질 검사에서 나온 게 질소 성분이 엄청나게 높아서 작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카드뮴이 일부 나왔는데 카드뮴이 일부는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금속이라서 지금 걱정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곧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황이 안 좋았던 걸 아는 시점부터 그거는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매상 대기도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하고 일부는 또 안 받아줬어요. 양이 안 줘서 안 받아주고 있다. 최근에 받아주고 있는데 알곡 검사 해보니까 카드뮴 뭐 전혀 이상이 없다 해서 최근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태평저를 저수지 관련한 알곡은 지금 시중에 유통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유통을 시킬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사료나 타 용도로 지금 내보낼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손을 들고 말씀드리려 하다가 좀 그래 기회를 주셔서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질소 성분에 대한 거는 그 신대영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그 처리업체에서 그 자기들이 그 희석시키기 위한 무슨 중화제로 쓴다고 질소 원액을 갖고 와서 쓰는 바람에 그렇게 오염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오염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는 농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설명됐습니까? 예. 일부를 조사를 한 걸로 지금 저도 그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농림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지금 밝히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아 그거는 그거는 흥해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농림부 조사 결과를? 그 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작물이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고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농조가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는 거고. 그게 아닌 예. 그 관리가 안 되는 등록이 안 된 것이 지금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까? 예, 예. 그 생산자 뭐 등록인 거 그게 안 된 쌀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곡에 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알곡도 우리가 검사를 몇 번 해봤는데 거기에는 카드뮴이고 질소가 전혀 성분이 섞인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쌀들은 외부로 유출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게 빠하면 거의 뭐 쌀래기 수준입니다. 이래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다른 추가 질문 사항은 다시 어떤 의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김성민 예. 그 말씀이 나와서 저희도 뭐 소관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이제 불안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행스럽게 그 쌀이 이제 급식에는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예, 흥해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그 두 군데 어쨌든 저장고에서 확인됐고 중요한 거는 그 농어촌 공사의 표본을 22군데인가 하여튼 뭐 그 부분 토양이나 여러 가지 조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부분이 완전하게 그 이제 토양 조사의 주체도 지금 명확히 지금 그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토양 조사에서는 처음부터도 그 성분이 검출 안 됐고 단지 그 수질 검사에서 나오는 그게.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뭐 알곡이나 아까 이제 토양이나 토양 오염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오염된 건 없습니다. 수질이 오염됐는데 그 수질은 뭐 어쨌든 다 흘러가 내려간 물들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밑에 토양이 오염된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가 돼서 걱정을 해서 그다음 농어촌 공사하고 해보라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환경정책과도 의뢰해서 우리가 또 의뢰했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해봤지만은 전혀 오염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부분이 어쨌든 그 해당 축구장 그 몇 배 크기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표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본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내려오면서 단계로 했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전수조사나 부분이 그 부분이 어쨌든 3월에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가 완료될까지는 모두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또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농협하고도 한번 수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유통 안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조사는 뒤에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밑에 이제 그 저수지 밑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 짓는 그 작황에 대한 조사는 아닙니다. 그 어떤 건지 원인을 찾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읍장님이 전혀 아니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환경정책과에서 조사를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을 아니 제가 말하는 그 곡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통된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밑에 토양 그걸 지금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밑에 토양 농어촌공사에서도 꼼꼼히 잘했다 하더라고. 그 예, 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환경정책과에 의뢰해서 저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 그 기술센터에서도 또 했습니다. 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우리 김현진 요 부분은 다음에 다른 어떤 또 그 보고 받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산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건설교통과 예, 건설교통과 과장님 두 가지를 같이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노후 교량이 보면 박스형이 주로 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각 면마다 이렇게 박스형 폭도 좁고 이 세멘트 이제 수명이 다 된 위험할 정도로 노후된 교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천 정비 사업이 하천 준설 일식이 돼 있는데
예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북구청 아까도 좀 전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산 없는 데서 요구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추경이 1월 17일 304회 아마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될 때 이때 지금 현재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하천 준설을 일부 그 하천 안에 지금 나무가 그 뭐라 합니까? 그 버드나무 같은 거 또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하천 내에 자라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장마철 되면 예견된 사고가 하면 예견된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읍면에 좀 예산을 좀 주셔서 장비로 좀 밀어붙이고 좀 뽑고 정비를 좀 해놓으면 미리 그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그 재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이상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규랑 박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가면은 과거에 그냥 그 어떤 구조지라든지 그 유수 소통을 감안해서 만들지 않고 과거에 그냥 뭐 직접 주민들이 직접 그 이런 동원해서 만든 교량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존치되는 바람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게 저방 위로 원류가 되고 침수가 되고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이런 게 많이 났었고 지금도 그런 게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이나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맞춰서 그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본 계획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제 조사를 한 내용이 아마 어딘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천 중에서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소하천을 이제 그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천 준설에 관한 부분은 재작년 같은 2022년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북구 관내에 그 소하천이 105개가 있습니다. 그 관련 그 준설 예산이 한 7천억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원래는 그 우리 의원님들이 좀 힘을 많이 쏟으셔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3억이라고 해도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 이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좀 예산 건의를 하면 좀 시원하게 좀 예산을 좀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일만 예. 예, 김일만입니다. 과장님 그 작년에 여러 가지 태풍을 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그 우리 용흥동에 보면은 대흥 초등학교 서편 그 예. 산사태 났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산사태 난 부분에 지금 도로 인도하고 도로 한 차선을 그 막고 있잖아, 그죠? 예. 지금 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데 동네 그 분들은 조금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그 뭐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그 제목과 그 토지가 아마 교육청 토지가 있고 산림청인지 하여튼 그렇게 있던데 그리고 또 나머지 개인 사유지고 또 주거지역 풀려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지주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작업들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 그리고 제가 저 발언권 이를 받은 다음에 아까 우리 저 흥해 읍장님 그 우리 지진 보상 나고 난 뒤에 그 보상 받고 난 뒤에 뭐가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환수 조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흥해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따로 업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민원은 사실 그 왜 줬다가 다시 뺏어가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조에서 어쨌든 환수 조치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사실은 불법 건축물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인해서 신청하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고 또 그 보상한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했고 총리실에 그 산하기관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돈은 적은 금액은 상관없어요.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단위 넘어가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 다 수고 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환수 조치하고 하니까 안 하면은
그 재산에 뭐 압류를 한다 아니면 기타 또 신용 불량이 된다 이런 그 있습니다. 그분들 그러면 굉장히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지금 아마 그쪽 담당 부서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예. 지역의 우리 흥해업이나 아니면 북구청에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본청에 보고하고 해서 또 산자위나 아니면 그 총리실이나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걸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 잘 해주고 나면 이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보상했는 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시 전체 한 340건 정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이 아까 말씀드린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 외에 뭐 오류 지급된 것이나 뭐 초과 지급된 중복 지급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중복이나 이런 거는 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가 지금 그 국조하고 지금 다투는 게 뭐냐면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다. 불법 건축물도 사실은 내 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다쳤는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뭐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 차원의 뭐 대책이라도 한번 하자는 그런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아니 이제 그렇게 발언을 그렇게 답변을 그래 하시면은 자꾸 이거 왜곡되는데 그분들이 내가 불법 건축물인 줄 아는데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한 거죠. 국가 공무원이 그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줬든지 아니면 포항시에서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고 안 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해주자는 건 아니거든. 네, 알겠습니다. 자, 최혜건 의원님.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 환경 조성에 보니까 그 축도시장 그 상주 건무로 이제 그 주요 구간을 단속하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그 아마 이게 아마 고질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아마 안병구 의원님께서는 아마 좀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명절에 이제 그 죽도시장에 장을 보러 집사람하고 나가 보니까 죽도시장의 그 중앙 통로에 이제 상점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상점 바깥쪽으로 나와가서 그 노점을 이렇게 펼쳐놓고 장사하는 공간이 그 안에 상점 그 상가보다도 면적이 더 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그게 그 포항시에서 그냥 그거를 묵인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점령 허가를 해줬습니까? 점령 허가를 뭐 정식으로 해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사실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그 시민들 통행하는 일반적인 그 보도하고는 조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좀 장사하고 연결돼 있고 이제 돈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단속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래서 그 어렵다고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셔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포항시 집행부에서 다른 타 그 재래시장은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 우리 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예산을 주는 대신에 그 상인들도 거기 저 박태용 그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그러면 거기 라인을 꺼서 특정한 라인을 꺼서 그 밖으로는 노점 그 일반 노점 그 제품을 내놓지 마라. 거기는 우리 그 시민들의 안전한 어떤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노점상들은 더 잘합니다. 노점에 계시는 분들은 더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밖에 있는 그 도로를 인도를 마냥 자기 땅인 같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어시장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게시장 게를 파는 쪄서 파는 그런 그 시장 쪽으로 가보면은 인도가 없습니다. 아예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들이 그 화로차들이 물을 겨울에 이번 얼마나 한파 때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화로차들이 물을 이렇게 거기다 막 뿌리거든요. 거기서 방류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얼어가지고 도로 쪽으로 가다가 그 보행자들이 그 많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가 왜냐하면은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활성화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주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그 상가 분양에서도 이 그 상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뭐 다른 저 대도시의 시장들을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유독 죽도 시장만 이런 지금 불법적인 그 상점을 밖에 내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명절 때 가보면은 이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아예 중간에는 노점상들이 있고 인도에는 상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점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비가림 시설 안에 되어 있으면 밖으로 안 나올 겁니다.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전통적인 그 전통시장, 그 죽도시장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그 전통시장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일자리 경영농동과에서 사실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가 노점상하고 그 도로 적침을 2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경제농가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저희를 보고 좀 해달라.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왔고 사실 저희들도 사실 지금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12명 가지고 죽도시장, 영일대, 그다음에 그 저 포항역 뭐 이런데 불법 주정차라고 이런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요번 그 의원님 발언을 계기로 그 일자리 경제 노동과하고 그 확실하게 업무적인 부분하고 그 주가돼야 될 부분하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히 업무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안전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그쪽 그 안전선 밖으로는 일반 상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노점을 하실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선을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쪽은 우리 그 시장 보러 가시는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병 의원님이나 뭐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그 대성 연일 상대 연일 시장에도 사실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다른 재래시장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유독 죽도시장만 굉장히 지금 이렇게 노점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법 노점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박태용 그 상가 연합회 회장님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번에 좀 원래는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좀 안전한 그 도보를 확보해서 시장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본청하고 뭐 과장하고 청장님하고 그렇게 좀 기여를 해주십시오. 자, 건설고통과에 더 이상 질하실 의원 없죠? 예. 건축 허가과도 있는 게 또. 예, 김종희 의원님. 예. 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금 여기 주거 환경 개선으로 빈집 철거 비용 보조가 동당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는가요? 과장님. 예, 건축과장 김현석입니다. 기준은 특별히 정해졌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가 동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철거 비용이 보통 한동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장비 임차료하고 폐기물 처리비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한동 철거하면 통상 얼마 드나요? 건물 규모라든지 노후 정도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좀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그 보조되는 게 적다고 좀 판단이 되니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안 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흥해 같은 경우는 특별도시 재생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 빈집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열악해지는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사업이 효과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동주택과도 협업을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아까 저 남구청에 가니까 이제 건축 허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요즘 그 민원 사항이 아마 저 농지에 2m 그 성토하는 그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농민들한테 지금 많이 그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그 법적으로는 저 2m까지는 성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토하시는 분하고 농지 소유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없나요? 예,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민원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농로 파손,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농로 파손, 그리고 또 주민들 통행에 또 위험도 노출되고 또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또 이게 성토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 낮아지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또 수로도 형성돼서 통행에 불편도 야기를 시키고 또 포항시 전체로 봐서는 또 농촌 미관도 사실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남구청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m 이상 성토할 때 주변 피해 농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합의를 하도록 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잘 좀 들으시고 북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예.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상호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포항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함께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북구청사는 침체되어 있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걸맞게 다양하고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놀아가시는 읍면 동장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원은 포항시민의 대기관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공유하여 주시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 보고 준비 및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북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